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민진숙 기자. 네. 지금 화면에 본 인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요즘 보니까 매번 이제 전화 인터뷰만 해서 우리가 모습은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모처럼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사직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내용과 그대로인데요. 박 전 위원장,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작심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이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바로 이 부분이요.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을 촉구를 해요. 근데 그 결단이 사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민주당의 이 내용이 벌어진 게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게 반드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방탄으로 비춰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기각되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정 다툼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여러 층위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라는 층위부터 일단은 영장 실질심사부터 받아라. 여기에는 조금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좀 눈길 가는 부분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회 기자회견장 소통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직 의원들만 예약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좀 눈길이 가요. 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국회의원만 대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7월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못 빌려가지고 도와주는 그 국회의원이 없어가지고 국회 앞에서 저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 화면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확인해 보니 이거는 이원욱 의원이 도와줬다, 대관을 해줬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우리 정치 고수 이종근 실장님의 해설을 좀 해주시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고수라고 하시니까 더 불안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하시는지. 자, 그런데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민주당이 사실상 비대위원장까지 20대 여성을 이렇게 시킨 건 그만큼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 세대를 키우겠다라는 약속처럼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의원도 169명 중에 어떤 의원도 손잡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저렇게 쓸쓸하게 정말 국회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원우 의원이 손을 잡았어요. 더군다나 그때보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 5만 명 이상이 지금 출당시켜라라는 제안에 지금 찬동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당에서 상황에 얘기를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죠. 네, 대답을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현우 의원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 소통관에 기자회견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건 저는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비명계가 나섰다는 거예요. 비명계가 나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목소리 한번 내봐라.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줄게라는 의미를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판을 깔아준 건가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친명계 당원들이 하고 있는 목소리가 온당하지 않다. 라는 걸 비명계가 사실상 지금 노출시키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명계가 이걸 꼭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지금 막 뭐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의미로까지 좀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지원 변호사, 참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보니까 무슨 되게 섬뜩한 포스터도 보이더라고요. 네, 이른바 첩자칠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포스터인데요. 국민의힘 첩자칠적을 처단하자는 바로 지금 나가는 저 포스터입니다. 여기에는요, 윤영찬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의원 5명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첩자칠적이라는 뜻은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동 창출한 1등 공신이라고 이 포스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꾸짖어 처단해서 총선 승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 공격하는 그런 명단도 공유가 됐는데요. 의원 29명 명단 공유하면서 모두 다 이낙연계다, 부결 투표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다라고 하면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급된 윤영찬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 첩단이 처단이 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비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내홍과 분열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정권이 던진 미끼에 지지층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의 근간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 이런 우려를 좀 반영을 했다고 할까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비이재명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출당 제명 이런 청원까지도 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맞불 작전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내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비호 움직임에 대항해서 이재명 출당 제명 요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재명 당대표를 사퇴하고 출당하고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는 본인이 권리당원이라고 밝히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 어떤 토착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면서 권리당원으로서 이 사람의 출당, 제명을 청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청원 사흘째인 오늘 오전까지 3,500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온라인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포스터, 강성 지지층의 수위, 반란의 수위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맞불 청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참 어떻게 좀 돌아가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민주당이. 그리고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포스터에 문재인,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정말로 배후 조종을 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도 전혀 없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 대표 총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당에서도 여러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당이 완전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열되지 않게 진정을 시켜야 될 책임감 있는 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우 실장,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당이 말도 안 된다는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분당이 됐을 때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선거예요. 분당은 바로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한 30명 이상일 때, 즉 나가서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때는 분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분당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 떠나서 그 안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공천 학살을 당할 것이냐. 보통은 물갈이가 30%에서 40%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은 비명계가 우리가 지금 부결을 하거나 가결을 하거나 기권하거나 무효를 한 사람이 38명에 가깝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 학살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는 이 바람의 강도 계속해서 세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기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